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소중한 작물들을 창고나 지하실에 가득 채워두셨나요? 아마 마음이 정말 든든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두 달 뒤 무언가 꺼내러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코를 훅 찌르는 퀴퀴한 냄새, 바로 부패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써 키운 감자와 고금의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어있고 단단했던 사과가 물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하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드릴 비밀병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해답은 복잡한 농약이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여러분 집 근처 약국에 있습니다. 단돈 몇 푼으로 여러분의 지하실을 수확물을 위한 철옹성으로 만들어줄 놀랍도록 효과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년 봄까지 여러분의 수확물을 아주 신선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의 소중한 수확물이 지하실에서 썩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대부분의 지하실이나 창고는 땅속에 위치해 있어 습도가 높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며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안타깝게도 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포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수확물에 난 작은 상처에 앉아 순식간에 번식하며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황을 태우는 연막 소독을 하거나 강력한 화학 소독제를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지만 독한 냄새와 유해성 때문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아주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놀라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요오드입니다. 보통 상처 소독용으로 알려진 바로 그 빨간 약이죠. 하지만 이 요오드가 지하실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오드는 매우 강력한 살균 및 살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의 증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곰팡이, 포자와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우선 지하실이나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 작은 유리병이나 뚜껑이 열린 용기에 요오드 용액을 조금씩 따라 여러 군데에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서너 평 정도의 공간이라면 서너 군데에 작은 병을 놓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오드는 서서히 증발하면서 그 증기가 지하실 전체로 퍼져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공기 중의 유해균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물이 서로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한번 설치해두면 몇 주 동안 효과가 지속되니 이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 공기 소독법은 찾기 힘들겠죠. 요오드를 활용한 공기 소독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지속성과 광범위성에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두면 요오드 증기가 계속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유해균이 외부에서 유입되더라도 즉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공기청정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나무로 된 선반이나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나무 틈새에 숨어있는 곰팡이, 포자까지 요오드 증기가 침투하여 제거해 줍니다. 화학 스프레이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살균 효과가 미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요오드의 증발 속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용기의 입구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입구가 넓은 용기를 사용하면 더 빨리 증발하여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입구가 좁은 병을 사용하면 천천히 증발하여 더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지하실에 수확물을 넣을 때는 입구가 넓은 용기로 초기 방역을 하고, 그 후에는 입구가 좁은 병으로 교체하여 유지 관리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요오드 증기는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금속으로 된 도구나 선반 근처에는 직접적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요오드는 여러분의 수확물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요오드 증기 소독법의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요오드는 할로겐 원소 중 하나로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화력이 미생물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하고 단백질과 핵산을 변성시켜 생명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즉,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요오드 증기와 접촉하는 순간 그들의 세포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소독제들이 특정 종류의 균에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요오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항미생물 활성을 보인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어떤 종류의 유해균이 숨어있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요오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쪽에 설치해두면 서서히 아래로 퍼져나가면서 바닥까지 전체 공간을 효과적으로 소독합니다. 따라서 선반의 가장 위 칸이나 높은 곳에 요오드 병을 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방법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인지 더욱 신뢰가 가실 겁니다. 화학약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오랜 기간 의료용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요오드를 활용하는 이 방법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요오드를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봅시다. 먼저 약국에서 포비돈 요오드 용액을 구매합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작은 잼병이나 유리컵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지하실에 4개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하나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만약 지하실이 매우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다면 공기가 정체될 만한 곳에 추가로 병을 놓아주세요. 각 병에는 요오드 용액을 약 20에서 30ml 정도만 부어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발이 일어나는 표면적이니까요. 설치 후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용액이 모두 증발했다면 다시 채워주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충해주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감자나 고구마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당근, 비트 등 거의 모든 뿌리채소와 사과, 배 같은 과일 보관에도 동일하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곰팡이에 취약한 양파나 마늘, 저장고에 활용하면 그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하실을 유해균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수확물들이 편안하게 겨울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요오드 활용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오드 냄새가 수확물에 배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기 중에 증발하는 요오드의 농도는 매우 미미하여 유해균을 죽이기에는 충분하지만 음식의 맛이나 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하실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죠. 또 다른 오해는 요오드를 직접 채소에 바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오드 원액은 농도가 너무 높아 식물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식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오직 증기를 통한 공간 살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오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매우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하실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기순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요오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요오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방법의 경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문 창고, 소독제나 곰팡이 제거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몇만 원씩 드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요오드 용액 한 병은 몇천 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병으로 넓은 지하실을 몇 달 동안 관리할 수 있으니 그 효율성은 비교가 되지 않죠. 농사는 결국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수확과 보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오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성비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광고하는 제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단순하고 저렴한 물질 속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 상자 속에 잠자고 있던 요오드를 꺼내 지하실의 수호신으로 임명해 보세요. 아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든든한 마음으로 지하실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병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보라색의 작은 결정으로 물에 타서 소독제로 사용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과망간산 칼륨 역시 약국에서 매우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산화제이자 살균제입니다. 요오드가 공기를 소독하는 공중전의 강자였다면 과망간산 칼륨은 수확물 표면에 직접 작용하여 유해균을 박멸하는 지상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흙이 묻어있는 감자나 고구마, 당근과 같은 뿌리 채소를 저장하기 전에 이 과망간산 칼륨 용액으로 세척해주면 흙 속에 숨어있던 온갖 종류의 부패균과 곰팡이, 포자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확물에 이미 존재하던 오염원을 저장 단계 이전에 원천 차단하는 개념이죠. 이 과정을 거친 채소들은 마치 무균 상태의 보호막을 입은 것처럼 저장 기간 동안 부패의 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체계적이며 몇 가지 단계만 잘 지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큰 대 하나 통에 물 10리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구입한 과망간산 칼륨 결정을 아주 소량, 약 2에서 3g 정도만 넣고 잘 녹여주세요. 양이 감이 안 오신다면 족집게로 작은 결정 몇 개를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옅은 분홍색이나 옅은 자주색을 띠면 적절한 농도입니다. 절대로 진한 보라색이 될 때까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채소의 껍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옅은 분홍색 용액에 저장할 감자나 당근 등을 넣고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표면 전체가 용액에 고루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외서 10분 정도 담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척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완벽한 건조입니다. 씻은 채소들을 건져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표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말려주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저장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니까요. 이 과정을 거치면 채소 표면의 유해균은 모두 사라지고 깨끗한 상태로 안전하게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과망간산칼륨 용액으로 수확물을 소독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바로 상처 소독 효과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채소들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처가 부패균이 침투하는 주요 경로가 됩니다. 그런데 과망간산칼륨은 강력한 산화작용을 통해 이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동시에 상처 부위의 조직을 빠르게 아물게 하는 코팅 효과를 줍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 딱지가 생겨 세균 침입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상처 부위가 보호되면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위험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감자의 경우 껍질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부터 검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망간산칼륨 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의 흙을 털어내거나 물로만 씻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저장 전 단 몇 분의 투자가 몇 달 동안의 신선함을 보장하는 셈이니 이보다 더 현명한 투자는 없겠죠. 과망간산칼륨은 수확물 소독뿐만 아니라 지하실 벽이나 선반, 저장 상자 자체를 소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확물을 저장하기 전 지하실을 비운 상태에서 보다 진한 농도의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만들어 분무기에 넣고 벽과 바닥, 선반 구석구석에 뿌려주세요. 물 10리터에 약 10g 정도를 녹여 진한 자주색 용액을 만들면 됩니다. 이 용액은 벽의 틈새나 나무 선반의 결 속에 숨어있는 곰팡이, 균사까지 파고들어 완전히 파괴합니다. 용액을 뿌린 후에는 지하실 문을 열어두어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장 공간 자체를 무균 상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만든 후에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소독한 수확물을 저장하고 요오드를 이용한 공기 소독까지 병행한다면 그야말로 3중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영역, 즉 공간 공기, 수확물 표면을 책임지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 정도의 노력이면 웬만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수확물은 봄까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겁니다. 과망간산칼륨 사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망간산칼륨은 강력한 산화제이므로 다룰 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갈색으로 착색될 수 있으며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깁니다. 둘째, 용액을 만들 때는 금속 용기 대신 플라스틱이나 유리,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앞서 강조했듯이 채소를 소독할 때는 반드시 옅은 분홍색의 전홍도 용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과망간산칼륨 결정 자체는 인화성 물질과 섞이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단독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들만 잘 지킨다면 과망간산칼륨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농도와 완벽한 건조, 그리고 안전한 취급,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수확물을 부패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 방법이 특히 빛을 발하는 작물은 무엇일까요? 단연 감자입니다. 감자는 껍질에 흙이 많이 묻어있고 수확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 쉬워 부패에 매우 취약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감자 더댕이병이나 검은 무늬 썩은병 같은 토양매개 질병에 감염된 경우 저장 중에 급속도로 썩어 주변의 멀쩡한 감자까지 오염시킵니다. 과망간산칼륨 용액으로 감자를 세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병원균들을 저장고에 들이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또한
당근이나 비트, 무와 같은 다른 뿌리 채소들도 흙과 함께 묻어오는 병원균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보관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흙 속에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흙을 그대로 묻혀서 지하실로 가져온다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함께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한 세척은 바로 그 시한폭탄의 뇌관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채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한 방법과 전통적인 보관법, 예를 들어 흙을 묻힌 채로 보관하는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흙이 채소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여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흙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고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흙 자체에 부패균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밭의 토양이 병원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면 흙은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의 온상이 됩니다. 반면 과망간산 칼륨으로 세척하고 건조하는 방법은 이러한 복불복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보관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세척하고 말리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썩어서 버리는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습도가 높은 지하실 환경에서는 더욱더 이 방법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의 장점과 현대적인 소독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보관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병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재료일 겁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해열, 진통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약말입니다. 도대체 아스피린이 어떻게 수확물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물에 녹으면 살리실산으로 변하는데 이 살리실산은 식물에게 있어 일종의 면역 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물 스스로 병원균에 저항하는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즉, 앞선 두 가지 방법이 외부의 적을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외부 방어 시스템이었다면 아스피린을 활용하는 방법은 수확물 자체의 면역력을 키워 내부로부터의 저항력을 기르는 내부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확물은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갖게 되어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스피린을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분무 형태의 예방 접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스피린 정제를 구입합니다.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이 더 잘 녹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 2리터에 아스피린 하나를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아스피린이 잘 녹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가루로 빻아서 넣거나 따뜻한 물에 먼저 녹인 후 찬물과 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스피린 용액을 분무기에 담아 저장할 수확물들, 특히 사과나 배, 토마토 같은 과일이나 열매채소 표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감자나 고구마에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 전체에 얇은 막을 입히듯이 가볍게 분사하는 것입니다. 흠뻑 적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무 후에는 과망간산 칼륨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표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저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수확물들은 외부 병원균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장 중에 발생하는 무름병이나 잿빛곰팡이병 등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살리실산의 작용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살리실산은 식물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물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식물이 병원균의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살리실산을 생성하여 위험 신호를 몸 전체에 전달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식물의 각 부위는 방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세포벽을 강화하는 등 마치 군대가 전투 태세에 돌입하듯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우리가 아스피린 용액을 뿌려주는 것은 식물에게 인위적으로 이러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실제로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실산 신호를 감지하고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전신 획득 저항성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된 수확물은 이후에 실제로 곰팡이 포자나 박테리아가 접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방어 시스템으로 즉각 대응하여 감염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피린이 단순한 살균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면역 강화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화학적으로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를 지키게 만드는 매우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용액은 수확물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화를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효과입니다. 식물의 노화와 숙성은 에틸렌이라는 가스 형태의 식물 호르몬에 의해 촉진됩니다. 사과 상자 안에 덜 익은 바나나를 넣으면 빨리 익는 것도 바로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이죠. 그런데 살리실산은 이 에틸렌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확물 스스로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을 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확물은 수확 당시에 단단하고 신선한 상태를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과는 더 아삭하게, 감자는 더 단단하게 보관될 수 있는 것이죠. 부패를 막는 것과 동시에 신선도까지 유지해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관해야 하는 사과나 배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봄이 되어서도 방금 수확한 듯한 신선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보존을 넘어 품질까지 지켜주는 아스피린의 힘,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스피린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약 성분이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스피린의 양은 물 2리터에 단 한 알, 즉 500mg에 불과합니다. 이 용액을 수확물 표면에 아주 얇게 분사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채소나 과일에 남는 살리실산의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는 식물들이 원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리실산의 양과 비교해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준입니다. 또한 살리실산은 물에 잘 씻겨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하기 전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잔류 성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유독한 화학농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약을 활용하는 것이니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제나 그렇듯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한 농도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아스피린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면역 강화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 요오드, 과망간산칼륨, 아스피린을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최상의 결과를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확물을 저장하기 전 지하실 전체를 진한 과망간산칼륨 용액으로 뿌려
소독하고 완벽하게 건조시킵니다. 이것은 전쟁터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 정화 단계입니다. 둘째, 흙이 묻은 감자. 당근 등의 뿌리 채소는 옅은 과망간산칼륨 용액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표면의 유해균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적군 병사를 미리 소탕하는 선제 타격 단계입니다. 셋째, 사과, 배, 토마토 등 무르기 쉬운 과일과 열매 채소는 아스피린 용액을 분무하여 자체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이것은 우리 군색에 갑옷을 입히고 훈련시키는 방어력 강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확물을 지하실에 넣은 후 요오드 병을 곳곳에 배치하여 공기 중의 유해균을 지속적으로 제거합니다. 이것은 국경을 지키는 상시 경계 단계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거친다면 여러분의 지하실은 그 어떤 부패균도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3가지 약국 아이템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오드는 공기 중의 곰팡이, 포자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공간 살균 전문가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죠. 둘째, 과망간산 칼륨은 수확물 표면과 저장 공간의 오염원을 직접 제거하는 강력한 소독 전문가입니다. 저장 전 초기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아스피린은 수확물 자체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면역 강화 전문가입니다. 부패 방지는 물론 신선도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각각의 역할과 장점이 뚜렷하여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저장 환경과 주요 작물의 특성에 맞게 이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가 제안한 종합 전략처럼 함께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애써 키운 수확물이 썩어 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렴하고 강력한 3가지 무기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국에서 단돈 몇 푼으로 구할 수 있는 요오드, 과망간산칼륨, 아스피린이라는 3가지 놀라운 재료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수확물을 봄까지 안전하게 지켜내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기를 살균하는 요오드, 표면을 소독하는 과망간산칼륨,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아스피린까지. 이 3가지 비밀 병기만 있다면 더 이상 지하실의 곰팡이와 부패 때문에 속상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복잡하고 비싼 화학약품 대신 우리 주변에 간단하고 안전한 재료들을 활용하는 지혜. 바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농사와 살림의 핵심이 아닐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땀 흘려 얻은 결실을 마지막 하나까지 소중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수확물 보관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